저 때는 저랬군요. 인권 변호사와 수배자. 응답하라 1993. 5명의 대선 후보들이 과연 20여 년 전에 스스로 대통령 후보가 될지는 뭐 꿈에도 알았을까요?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딱 시절 맞췄어요. 1993년으로. 이현정 의원님. 네. 이때 딱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렇게 다를 수도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아마 초년병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그 홍준표 당시 이제 제가 뭐 사건 기자할 때 그 당시 박철원 그다음에 뭐 슬롯머신 사건 뭐 이거 하면 정말 홍준표의 검사 아주 유명했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저런 게 모티브가 돼서 이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그 서울지검 강력부의 정말 조폭 잡는 검사로서 아주 홍 지사가 날렸을 때고 또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정말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도 굉장히 날릴 때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 노무현 당시에 이제 같은 그 동지와 함께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차려서 했던 때이고 또 안철수 그때 이제 지금 후보도 보면 정말 이제 백신 개발하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요 이 백신이라는 게 뭐가 뭔지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처음으로 저는 이제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백신이라는 문제 처음으로 이제 했을 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수민 후보 같은 경우는 KDI 있었죠. 우리나라 뭐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된 KDI에 이제 그때 박사로 있었고 심상정 후보는 이제 아주 금속노련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 노련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이거 비춰보면. 정말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때에 있었던 분들 같아요. 예. 가장 각 분야에서 정말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에서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 일가를 이루면서 했던 분들이 지금 이 20년 뒤 시간에 보면 모든 분들이 이제 대권 후보로서 나서는 그런 어떤 타임머신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 저 1993년이 문민정부 첫 해,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첫 해라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소속사님 심상정 후보는 실제로 당시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 수배가 돼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간단치 않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심상정 후보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민주화가 돼서 다들 이렇게 자유롭지만 제가 이제 86학번이거든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이른바 학습을 한다든지 시내에 이렇게 뭐 자유롭게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무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금속노련에서 노동운동하고 할 때는 사실 언제든 잡혀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에 늘 시달릴 때였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굉장히 같이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텐데 그래도 심상정 후보의 어머니는 굉장히 그 딸한테 어떤 격려를 주는 큰바위 얼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늘 주눅 들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다녀라 뭐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그랬던 부분이 아마 심상정 후보가 오늘의 이런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된 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4년 전에 이 각 후보 5명의 후보들은 면면이 참 다채롭고 새로운데 이 가족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내조 경쟁도 한창인데 오늘 특이하게 김미경 교수,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남편이 꼭 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릇 정리해주는 거, 그다음에 아침이면 바리스타 역할을 하고 주말이면 분리수거 반드시 해줍니다. 좀 사소하지만 저희 전력 소모량 기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밖에. 네, 그렇죠. 그거랑 이제 그 공과금들 내는 거, 주방용 비커죠. 그러니까 물량 부피 재는 그겁니다. 네, 확실히 좀 타이머는 있고요. 네. 네, 라면을 비커로 참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밥조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안철수 후보가. 근데 왜 홍준표 후보 생각이 날까요?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그러한 성격이 아주 대표적이신 분 같고 우리가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뭐 가정적이고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는데 우선 나이 차에서도 뭐 안철수 후보는 아직은 50대이기 때문에 또 부인 5명 후보 중에서 가장 젊죠. 그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아까 그런 얘기에 대한 해명도 부인이 홍준표 후보 부인이 완전 전업주부다.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일하고 집사람, 부인은 안에서 이러니까 설거지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거지 캐리어 우먼일 경우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같이 밖에 나가서 이러는데
집안에 설거지 같은 것은 여자만 하라고 한다고 그 말이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마 두 분은 안철수 후보나 김미경 교수도 두 분 다 늘 그런 밖에서 이런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체질화된 거 아닌가 서로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거.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뭐 쓰레기 봉투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이렇게 뭐 분리수거하는 거 그런 거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무슨 그 쓰레기 그런 거 갖다 버리라고 막 그 내가 어떻게 그 창피하게 엘리베이터에 고 박사님은 너무 홍준표 후보의 심정적으로 동의하시나요?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안철수 후보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이 설거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속내가 나오네. 집안일 또 안철수 후보의 얘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93년도 예전 얘기 그리고 각자 이 맡은 분야에서 좀 독보적으로 탁월하게 다채롭게 직업을 꾸려냈던 93년 얘기 그리고 요즘 얘기까지 봤다면 다시 시계를 오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각 후보들이 오늘 2차 TV 토론 그런데 이른바 첫 스탠딩 토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근데 어제 1차 토론회 때 이제 화면에 잠깐 나올 테죠. 박상훈 선생님. 예. 1차 토론회 때 우스개 관전평이라고 해서 각자 후보들한테 이제 한 줄씩 별명을 붙여줬는데 저는 이게 좀 재밌어서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홍준표 후보인데 나스란 시골 노인이라고 누가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주 그러니까 촌철살인 같아요. 문재인 후보는 목사님 같았다. 사람 좋은 목사님처럼 항상 웃고 있었는데 왜 저래 많이 웃으실까라고 또 뭐 지적한 네티즌도 있고 단연 이제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건 홍준표 후보죠. 뭐 세탁기, 특정 회사 세탁기부터 해서 뭐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네티즌들의 그 예리한 촌철살인이 놀랍습니다. 놀라운데 저는 가장 캐릭터 표현을 잘했다라고 본 게 이제 심상정 우리 후보가 운동권 누나 같다. 운동권 누나요? 그건 이제 80년대 학부들은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뭐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 학생 운동할 때 세미나로 가면 저 심상정 후보가 저 선배쯤 되는데 꼭 운동권 무서운 여자 선배가 저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 누나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는 근데 궁금증이 홍준표 후보가 나스란 시골 노인인데 왜 저녁에 마신 술도 아니고 나스리고 도시노인도 아니고 시골 노인일까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좀 인신비하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보면 항상 이 넥타이를 조금 이렇게 헐겁게 맵니다. 이렇게 매고 그다음에 이제 말투도 보면 조금 이제 그 말투 자체가 보면 조금 술 한 잔 들으신 듯한 말투인데 원래 말투가 저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이죠. 이제 말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면 이게 이 넥타이를 꽉 매면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넥타이도 보면 항상 빨간색만 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본인이 성씨가 홍씨고 또 이제 빨간색이 한테 좋다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빨간색 고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들이 아마 젊은 층들한테는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뭐 말을 하는 게 또 뭔가 시비 걸려는 투도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홍준표 후보 스타일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소탈한 면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더 이상 뒤끝도 없고 그냥 그것 자체로 그냥 소탈한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의 별명이 세서 목사님하고 화난 전교 1등은 아직 저희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밤입니다. 처음으로 있을 스탠딩 토론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오늘 오전에 한마디씩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형식이 자유로운 토론이니까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후보들한테 질의하고 저도 답변하고 뭐 그러죠 뭐. 편하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신경 쓰는 거 없습니다. 뭐 TV 토론이야 뭐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뭐 다른 각오가 있겠습니까? 촛불 정신을 받드는 그런 진정한 정권 교체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십사 그것을 당부드리는 그런 기조로 TV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나는 토론회든 별도로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동안 머릿속에 들은 것 갖고 하는데 일각에 이제 비판도 있지만은 지도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유머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철학입니다. 지금 화면에 봤던 저 후보들의 바람대로 오늘 TV 토론 처음으로 2시간 내내 서서 하는 이 2차 TV 토론이 저렇게 바람대로 흘러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기 전에 현장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할 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저기는 이 시각 서울 프레스 센터인데요. 한국정책학회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 평가대 토론회인데요. 동아일보 채널A가 후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함께 후원을 합니다. 한국정책학회에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외교, 국방,
안보 문화 환경에 대해서 이화여대 강민하 교수의 사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제 각 세션별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현장도 봤고요. 아마 오늘 10시에 쓸 대선 후보들의 2차 토론회, 특히 이제 스탠딩 토론에 큰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